작은아씨들 11화 예고에서 작은아씨들 첫째 인주가 감옥에 갇힙니다. 단 2회를 남기고 여주가 감옥에 갇히며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 빠지니 앞으로 도둑공주 인주는 스스로 피어나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인주에게 원상아가 왜 사람 말을 무시하냐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라고 합니다. 박재상에게 푸른 난초를 주고 투신자살로 설계한 원상아, 그녀를 돕는 장사평이 원상아 최종적으로는 정난애를 지키기 위해 큰 역할을 합니다. 인주의 계좌에서 사라진 500억은 최도일이 효린의 통장에 옮겨놓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래야 도둑공주인 인주가 횡령 혐의를 벗고 세상에 다시 나와서 활짝 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최희재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감옥에 보낸 것도 최도일입니다. 밖은 이미 최종 승리 전까지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주와 최희재에게 감옥이 더 안전해 보였던 거죠. 인주가 700억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갇히고 인경은 위험에 빠집니다. 납치됩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작은아씨들입니다. 거대하게 맞서는 작은아씨들의 포지션이 공격과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수시로 뒤바뀌는 형국으로 예측 불허의 전개입니다. 작은아씨들 10화에서 정난애를 사이에 두고 대척점에선 원상우와 박재상이 죽습니다. 원상우는 박재상이 살인자라는 걸 알리기 위해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선택을 했고, 박재상은 원상우의 머리를 돌로 사정없이 내리쳐 죽이고 원상아의 칭찬을 받았지만 우인경의 보도로 원상우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 박재상의 얼굴이 전국에 방영되어 정난애의 실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합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어 박재상이 성공한 목소리, 정난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살인을 하고 성공한 목소리를 좋아한다고 하던 원상아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사랑을 구걸했지만 결국 원상아가 준 푸른 난초를 받고 투신 자살로 정난애 출연 무대가 끝이 납니다. 박재상은 정난애 조직을 대표하는 원상아의 칭찬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그녀가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살해하며 존재를 증명해 왔습니다. 괴물 원상아에게 사랑을 구걸하면서 한 괴물 꼭두각시 박재상의 최후입니다. 원상아는 오빠 원상우가 남편 박재상에 의해 돌로 맞아 죽은 날 이내를 가둬놓은 닫힌 방, 엄마가 2922일 동안 갇혀있다 죽은 방에 와서 이내에게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그냥 내 엄마가 되었어야지. 나의 엄마로 살지 않은 엄마를 원망합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게 훨씬 나았다고. 죽을 줄 알면서 아버지와 정난애를 이해하지 못한 오빠를 생각합니다. 원상아는 이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지난 몇천일 동안 오늘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났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며 닫힌 방을 나갑니다. 이내는 원상아가 준 원상우, 원상아, 박재상이 함께 찍은 어릴 적 사진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 그림이 원상아의 죽음을 상징할 것 같습니다. 그림 속의 두 사람, 원상우와 박재상은 죽고 원상아 혼자 남았으니까요. 이내가 원상아에게서 살인 동기와 새로운 무대 설계 계획을 알아내는 대화는 천재적인 프로파일러급입니다. 박재상과 고수임은 최도일을 추적해 최도일의 복수 계획을 앞당깁니다. 엄마 안소영을 가석방시켜 혀를 절단하게 해 최도일을 불러들이고 기회를 준다며 최희재의 박재상 암살 계획과 맞바꿉니다. 이내와 효린이는 각각 찢어진 종이에 남긴 자리 잡으면 연락하겠다는 이내다운 메모와 효린이가 엄마 원상아에게 남긴 편지를 인주가 원상아에게 전달합니다. 효린이는 2922일을 갇혀 살다 죽은 외할머니와 박재상의 살인 악행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맞아 죽는 선택을 한 외삼촌 원상우를 닮은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며 예술가로 살겠다며 후쿠오카로 배를 타고 이내와 함께 떠난 효린이가 단 2회를 남겨두고 있는 작은아씨들에서 작은아씨들, 인주, 인경, 이내 자매가 원상아의 살인무대 연출에서 자유로워지는 즉 정난애를 제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작은아씨들 10화에서 인경이는 저축은행 희생자들과 억울하게 죽임당한 제보자들, 자신이 그룹을 물려받아 키우길 바랬던 고모 할머니의 죽음이 어떤 악의 집단으로부터 시작됐는지 기자로서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선택합니다.
10화에서 최희재가 박재상 일당에게서 테러를 당하고 엄마 안소영이 인경과 함께 뉴스에 출연해 24년 전 정난해에 의해 살인 누명을 쓴 일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 모든 일은 최도일의 계획입니다. 최도일의 24년 복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도일을 믿는, 진심으로 믿는 도둑공주 오인주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최도일의 인생을 건 계획입니다.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최도일이 말한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나무에 최도일이 받은 난초를 걸어준 박재상, 원기선 장군과 정난의 멤버 전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12살의 최도일은 엄마를 살인자로 만든 사람들이 정난회와 원령가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24년 동안 증거를 찾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24년 전 구치소에서 엄마가 죽였냐고 물었고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화에서 최도일은 인주가 전해준 엄마의 메모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오인주만 모르고 인경, 종호, 최희재 모두가 아는 계획이었습니다. 최도일은 일전에도 700억을 6대4로 나눠 갖자고 한 자신의 믿으라며 말이 펜스를 넘기 위해서는 말을 타는 사람이 말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주는 최도일의 엄마 안소영의 메모를 최도일에게 전해주며 진작부터 목숨 걸고 믿고 있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인주의 믿음이 최도일이 24년 복수 계획을 완성하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원상아가 최도일을 배신자의 아들 인주에게 충고한 것처럼 700억에 자신과 박재상을 배신한 사기꾼 정도로만 생각하게 하는 것도 최도일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정난의 비자금은 3조가 넘으니까요. 최도일의 목표는 700억이 아니라 3조로 보입니다. 최희재가 차에서 내릴 때 불에 휩싸여 타는 모습을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우는 인주를 보며 김고은 배우가 왜 인주가 되었는지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최도일은 박재상 일당에게 속이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고 도청기를 차야 했고 인주에게 위임장을 받으며 자신의 계획을 인주에게 비밀로 해달라며 종호와 인경에게 알립니다. 최희재가 불길에 휩싸였을 때 인주는 감시자들이 딸이라고 생각할 만큼 마음 아파하며 울었습니다. 인주의 믿음이 최도일이 24년 기다리며 준비해온 정난회가 친 높은 펜스를 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작은아 시대 세 자매 인주 자신과 인경 이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